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 찍죠.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일부 지역은 좀 바닥을 찍은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 그리고 나서 뭐 동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댓글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동안 사실은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이유가 조금 나름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빴냐면,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급매물들 위주로 계약을 제가 좀 체결을 시켜 드렸어요. 급매물 쪽 위주로.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잇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설팅도 하지만 또 실제 매물 매치도 해서 또 급매물 위주로 또 중개를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중 몇 분을 또 이제 급매물을 찾아서 이제 매칭을 계약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냥 말만 하고 그냥 하는 그런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실제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저희 회원들 투자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물 중개까지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수도권 상관없이 제가 모든 지역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가 한참 뜨는 게 이제 15억에 매매가 됐다. 15억에 매매가 됐다. 그래서 34평이 84제곱미터가 15억에 매매가 됐기 때문에 아마 뉴스 보시는 분들은 송파 헬리오시티가 지금 15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은 우리가 그 작년 11월 달, 12월 달 요때 거래된 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34평 같은 경우는 이미 물론 이제 그 당시 14억 뭐 최저가 뭐 14억 몇천 뭐 15억이 이렇게 거래된 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매물을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매물들은 없고 최소 뭐 17억 5천 18억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덕동 같은 경우에도 급매물들이 많이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최근에 그 왜 마곡지구 13단지가 11억 5백에 거래됐다고 이제 크게 대문짝만하게 그 기사 나온 적 있었잖아요. 11억 5백에 거래됐고. 근데 왜냐면 그게 한창 때는 이제 17억까지 거래가 됐던 건데 11억 5백에 최저가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회원을 제가 사드린 금액이에요. 11억 5백. 그리고 최근에 어제 또 마곡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10억 9천에 34평은 또 계약이 하나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저희 회원들 사드린 물건이어서 아마 그것도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10억 9천짜리 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굉장히 빨리 치르는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굉장히 빨리 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매물이 11억에 나왔었는데 1,000만 원 더 깎아서 이제 10억 9천에 계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사를 보고 실제 송파일리오시티에 가보시면 14억, 15억대 물건을 찾으려고 하지만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17억 5천, 18억이기 때문에 이미 2억 5천, 3억대가 오른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 말이 많잖아요. 잠깐 일시적인 반등이다,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작년 11월 달에 이 15억대 헬리오시티 사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저가로 잡으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최저가로. 지금 17억 5천 18억이 반등이 됐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다시 15억대로 떨어지냐,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때 헬리오시티를 급매물 잡았던 작년 11월 12월에 사셨던 분들, 15억대 잡았던 분들은 결국은 위너다, 위너. 왜냐면 최소 2억에서 2억 5천은 더 싸게 샀기 때문에, 싸게 샀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너라는 거고, 그렇게 일부 지역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여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 위주로. 마찬가지로 마곡지구도 지금 11억대에 사신 분들은 더 이상 여기서 뭐 추가로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뭐 1, 2천 정도 빠질 수는 있어도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진 않는다. 오히려 이 금액대가 빠지면 이제 바로 12억 5천 이렇게 매물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사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위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때 헬리오시티를 15억의 물건을 봐서 살까 말까 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17억 5천 18억인 물건을 보면은 사실 마음이 생기나는 거죠. 아마 안 생기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횡보할 가능성도 있어요. 횡보해서
가격이 뭐 더 이상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때 못 사신 분들은 결국 지금도 못 사고, 또 향후에도 이 가격이 조금씩 슬금슬금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못 사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제일 최저가에 살려고 했던 금액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국 못 사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돼서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잘못 판단하는 미스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나중에는 이게 정말 오를 대로 올라서 정말 많이 나중에 정말 오를 대로 오를 때 그때 이제 상투를 잡고 사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래서 이미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 버리면, 내가 봤을 때 금액보다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 있으면 섣불리 못 사기 때문에 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 연말에 굉장히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금리도 계속해서 올릴 것 같고,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되게 굉장히 안 좋았고, 굉장히 암울한 여건에서, 한치 앞도 모르는 암울한 조건에서, 또 규제가 풀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규제가 풀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럴 때 용기를 내서 과감히 매수했던 분들이 결국은 최저가로 잡는 투자의 어떤 기회를 잘 잡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인 거고, 그래서 추후에 이게 물론 가격이 더 굉장히 빨리 오르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최저가의 가격은 지켜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바닥은 많이 일부 찍었어요. 일부 찍었고, 또 일부 지역에서도 지금 바닥이 진행 중인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지역을 좀 범위를 넓게 보시면 또 바닥 찍은 것을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서 사실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고요. 그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좀 적정한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 대신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여유를 갖고, 장기적으로 여유를 갖고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현금 여유가 좀 있으면 자금에 맞게 바닥을 찍은 지역, 혹은 바닥을 찍을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투자 타이밍이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그 둔촌주공 관련해서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계약률이 60%다 70%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게 이제 정당 계약인 거고요. 예비 당첨자들도 또 있어요. 예비 당첨자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 예비 당첨자들도 또 계약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예비 당첨자가 또 계약을 하고 나면, 또 이게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추첨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또 추첨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에서 또 둔촌주공을 또 청약을 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때는 경쟁률이 꽤 나올 거로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둔촌주공 예비 당첨자가 아닌 분들이 둔촌주공을 하려고 기다리는 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래서 둔촌주공은 이미 거의 그 예비 당첨자에서 끝나서 완판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둔촌주공을 좀 기다려서 투자할까, 이런 분들은 조금 빨리 포기하시고 다른 걸 찾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맞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둔촌주공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둔촌주공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 비교 포인트를 한번 봐보세요. 둔촌주공이 왕판이 그 예비단 그 추첨제로 해서 그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이 될 건지 아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바닥은 사실 지나고 나야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야. 근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 바닥은 작년 11월 달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바닥이고,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지역들도 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올라온 지역들은 다시 이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작년 11월에 진 바닥에서 사신 분들, 잠실 쪽 일대의 그런 급매물들, 이렇게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 결실은 굉장히 크겠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상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마다 바닥은 다 다르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런 지역을 빨리 캐치해서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제 유튜브 그 카카오 채널에 미래를 읽다라는 채널에서 제 아이디를 갖고 사칭을 해서 주식 리딩방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 그 카카오 채널의 미래를 읽다 채널은 제 채널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사칭에 속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식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은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